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쇼1 논문에 대해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수식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을 말씀드리면 이 쇼1이라는 것은 픽셀 기반하고 잠재 기반에서 비디오 이게 VDM이라는 게 이제 비디오 디피전 모델의 약자인데요. VDM을 이제 결합한 그러니까 픽셀 기반하고 이제 잠재 기반을 이제 결합해가지고 이제 비디오를 생성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어떤 그 픽셀 기반만 사용했거나 아니면 뭐 잠재 기반만 사용했을 때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제 픽셀 기반만 사용했을 때는 어, 픽셀 단위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높은 계산 비용이 들고 당연히 이제 메모리 GPU도 이제 많이 소모가 되겠죠. 잠재 기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메모리는 적게 되지만 어떤 그 레이텐트 벡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정밀하지 못하다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이 말은 이제 어떤 텍스트로 이제 명령 프롬프트로 지시를 내렸을 때 비디오가 이제 어, 비디오하고 이제 텍스트 명령하고 좀 불일치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초래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어, 당연히 이제 픽셀 방식보다는 이제 세부 정보의 이제 손실이 이제 발생하는 그래서 이제 품질이 저하되는 이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슈거 아니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두 가지 픽셀 방식하고 잠재 방식을 한때 이제 결합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비디오를 생성해내는 그래서 보다 더 이제 고품질의 텍스트 비디오를 이제 생성해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픽셀 베이스 기반의 14 곱하기 40의 이제 이런 이미지가 비디오가 있고 이건 이제 잠재 변수만을 이용했을 때 해상도가 이렇게 낮은 거고 이건 이제 해상도를 좀 이제 높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픽셀 기반이 더 좋은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레이텐트 베이스 기반의 그 VDM도 해상도를 높이면 이제 고해상도를 높이면 이제 이렇게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그 텍스트 비디오 모델은 소스가 이제 오픈되지 않은 것들 그 다음에 뭐 소스가 이제 오픈된 것들 오픈소스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비디오 디피전 모델 같은 경우는 크게 픽셀 기반하고 그 다음에 잠재 기반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쇼1 경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처음에 이제 키프레임 모드를 이용해 가지고 저 해상도의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 부분을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시키는 모듈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통해 여기서는 이제 픽셀 기반으로 해가지고 비디오를 이제 만들어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키프레임을 가지고 어떤 그 저해상도의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점을 두는 것은 이제 텍스트하고 비디오의 정렬이 얼마만큼 잘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단위로 인터폴레이션을 했을 때 픽셀 단위로 이제 그 해상도 높은 비디오를 생성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초를 이제 사전에 마련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64 곱하기 64 하고 이제 유닛을 사용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제 고해상도로 업샘플링을 하고요. 그리고 뒤에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익스포트
트랜스레이션 모듈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고해상도로 이제 업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익스포트 트랜스레이션 모듈이라는 게 어떤 거면은 이런 저해상도를 이제 고해상도로 이제 변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초기 프레임에서 이제 어떤 텍스트를 비디오로 이제 잘 정렬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곧 이제 어떤 계산 비용의 최적화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작동 방식은 그 픽셀 단위 그 VDM이 있고, 그 다음에 잠재 기반의 이제 VDM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초기 프레임에서는 이제 이 픽셀 기반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잠재 기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래도 저해상도의 비디오가 나올 테니까 64 곱하기 뭐 40 정도의 비디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해상도에서 이제 중해상도로 이제 업샘플링을 해서 조금 이제 키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해상도의 비디오를 받아가지고 이제 고해상도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업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품질을 향상시키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익스포트 트랜스 모듈이라고 합니다. 텍스트에서 비디오를 정렬 유지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조건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 그것을 이제 업샘플링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해상도 비디오 프레임을 업샘플링 할 때 처음에 이제 어떤 텍스트 비디오니까요. 텍스트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텍스트 이제 조건을 이제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이제 업샘플링 하면서 이제 정렬을 잘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씌우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그 조건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마스크를 씌우면 이제 1이 되고, 마스크가 없는 거는 이제 0입니다. 그래서 그 마스크를 씌운 것을 이제 인터폴레이션 해가지고 비디오를 이제 이미지를 생성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노이징,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노이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노이징을 하게 되는 거죠. 확산 모델이니까 처음에는 이제 X0에서 XT를 만들고, 다시 XT에서 이제 디노이징을 해가지고 X0로 이제 복원하게 된, 그때 이제 사용되는 게 스테이블 디비전 에디터, SD 에디터가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는 처음에 노이징, 그러니까 프로세스 노이징, 그 다음에 디노이징 부분에 이제 적용을 시키고요. 저해상도에서 이제 고해상도 비디오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텍스트 비디오를 이제 정렬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템퍼러처 어텐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간상의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간상의 프레임에서 주의 깊게 이제 봐야 될 부분을 이제 봐서 일관성 있는 이제 비디오를 생성해내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스포트 트랜스 모듈의 이제 장점을 말씀드리면, 이제 효율적이고 이제 품질이 좋고 유연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효율적이라는 것은 픽셀 기반보다 잠재 기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건 이제 GPU가 많이 먹잖아요. 이거보다는, 잠재 기반보다는. 그래서 더 낮은 이제 계산을 가지고 이제 생성해내니까 이제 효율적이라고 하고요.
그, 근데 이제 익스포트 트랜스퍼런스 모델은 초반에는 이제 픽셀 기반이고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잠재 기반이니까 이 두 개를 이제 결합한 거니까 어쨌든 간에 픽셀 기반만 있는 것보다는 효율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품질적인 측면에서 그 두 가지를, 그 두 단계를 이제 다 이용해가지고 업샘플링을 하니까 이런 효율적 계산이 적게 하는 그런 효율적인 장점도 있으면서 또 품질도 좋게 나오는 그래서 고해상도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유연하다고 볼 수가 있고 다양한 이제 응용 분야에 이제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익스포트 트랜스퍼 모듈은 텍스트 비디오 생성에서 저해상도 비디오를 이제 고해상도로 변환하는 거고요. 그 픽셀 기반의 비디오 디피전 모델하고 그 잠재 기반의 비디오 디피전 모델의 이제 장점을 결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품질 좋은 이제 비디오를 업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생성해낸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규어를 보면 이제 이런 식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이렇게 초반에 이제 키프레임을 생성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폴레이션 이제 프레임을 생성해내게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중해상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고해상도를 생성해내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명령 프롬프트가 이제 들어가고 전부 네트워크는 다 유닛 구조를 띄고 있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노이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그 마스크를 씌워 가지고 이렇게 더 많이 이쪽 거보다 이제 더 많이 그 마스크를 이용해 가지고 생성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를 요만했으면 해상도가 요만했으면 이제 사이즈를 더 키우죠. 그래가지고 업샘플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업샘플링을 하죠. 그러니까 슈퍼 리졸루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 업샘플링을 이제 더 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떤 낮은 해상도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 픽셀 베이스의 디피전 모델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픽셀이고요. 그리고 이제 쇼1이 이제 이 픽셀하고 레이텐트하고 결합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슈퍼 레지솔루션 고해상도로 만들어내는 데는 이제 레이텐트 베이스의 이제 디피전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쭉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저해상도를 생성하겠죠. 그렇게 해서 픽셀 기반인 거고요. 그래서 비디오를 이제 생성하는 거고 텍스트에서 이제 비디오를 생성하는 거고요. 이 텍스트에서 이제 이런 비디오를 이제 생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해상도는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고 여기는 이제 잠재 레이턴트 기반의 VDM을 업샘플링 해가지고 이제 고해상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기여를 보면 쭉 얘기했지만 어떤 이 픽셀 기반의 그 비디오 디피전 모델과 그 레이턴트 기반의 이제 비디오 그 디피전 모델을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더 이제 자연스러운 그리고 품질도 좋은 텍스트에서 비디오를 이제 생성해낸다는 게 이제 논문의 기여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익스포트 트랜스레이션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그 공간상 선명도를 개선했고 그 다음에 픽셀만 있는 그 비디오 디피전 모델보다 더 픽셀하고 그 레이턴트
잠재 변환을 같이 섞은 게 그냥 픽셀만 사용한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이제 고품질의 비디오를 생성해 냈다는 게 이제 논문의 기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데이터셋에서 테스트를 했고요. 픽셀 VDM하고 레이텐트 VDM에서 이제 뭐 프레임 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픽셀 VDM은 이건 이제 저해상도의 이제 비디오를 이제 생성해내는 거고요. 레이텐티 같은 경우는 이제 고해상도를 비디오를 생성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픽셀 부분을 보면, 이건 이제 초기 어떤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비디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고해상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게 초기 가이드다. 그래서 어떤 더 나은 텍스트 비디오 이제 동기화를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프레임 수는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4프레임 프레임 수는 다 똑같아요. 똑같이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고해상도 비디오 레이텐트 VDM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저해상도, 그러니까 중해상도죠. 중해상도의 비디오를 받아가지고 고해상도를 이제 생성해내는 거. 당연히 이제 어떤 공간적인 선명도를 이제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 수는 같은데 크기가 사이즈가 얘는 이제 4배로 이제 키워지는 거죠. 그래서 레이텐트 VDM 같은 경우는 이 픽셀 VDM에 비해서 4배가 이제 사이즈가 커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고요. 예. 사전 준비 단계에서 DDPM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DPM이라는 것은 마르코프 체인이 이제 적용된 것으로서 처음에 이제 X0가 노이즈가 많이 쌓여가지고 이제 XT까지 되는 것을 뜻하고요. 그래서 이전 단계인 XT-1을 이제 고려해가지고 XT가 이제 어떻게 노이즈가 많이 쌓여 있는지 그런 것을 이제 파악하는 건데, 그때 이제 분산인 이제 BT는 0 또는 이제 1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BT, 그러니까 1- 이 BT라는 게 스케일 값인데, 이 BT가 크면 클수록, 만약에 1인 경우에는 이제 제로가 돼가지고, 제로가 되면 이제 원분에 가까운 거고,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떤 스타일의 이제 값에 이제 가까운 스타일이 많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제 이전 노이즈 값을 참고해 가지고 이제 XT를 이제 구하는 건데, 어떤 정기 분포를 따르는 이 XT라는 것은 T는 이제 1부터 라지 T까지 있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이제 공문상 행렬을 뜻하고요. 그래서 이런 XT-1하고 그 다음에 이런 스케일 값을 이용을 해서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이 XT를 이제 구하는 것이 DDPM의 이제 프로세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워드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포워드 마르코프 체인은 이 X-1, 그러니까 이전 프레임의 노이즈를 이제 고려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X0에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 T 스텝 단위로 해가지고 노이즈가 이제 계속 추가가 돼서 X-1이 이제 계속 추가가 되겠죠. 이전 것들이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ST를 생성하고, 리버스 마르코브 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XT에서, 그 X 라지 T겠죠. 라지 T에서 이제, X0로 이제 리버스 원본을 이제 복원해가는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P 세타를 구하는데 XT에서 이제 XT-를 거쳐가지고 이제 P 세타를 구하는 거고, 역시 이제 똑같이 가우시안을 띄고 XT-1을 이제 구하는 데 있어서 평균은 세트하고, 그 다음에 T 스텝마다 X하고 T 스텝이 있겠고요. 그리고 공분상 행렬이 이제 이 세타와 의 어떤 그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것을 쭉 진행해 가면서 XT-1을 구해서 이 세타 최종적인 이제 이 세타 X0가 되겠죠. 이거를 이제 구하는 것이 그 마르코프 역방향의 마르코프 체인, 그러니까 리버스 마르코프 체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이거는 이제 앞에는 노이즈를 더해 갔다라고 하면 역방향 리버스 같은 경우 노이즈를 이제 빼 나가면서 X0를 이제 데이터를 복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다시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면, 그 프로세스에서 그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 공분상 행렬 가우시안 분포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XT라는 것은 이 평균하고, 그 다음에 이 공분산 가우시안 분포를 띄는 이 공분산의 이제 분포를 따른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 XT는 이제 T번째 단계에 이제 그 데이터 포인트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뮤라는 것은 이게 이제 이게 평균을 뜻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이전 단계니까 XT-1에 되겠죠. 이 XT-1에 대한 이제 선형 함수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전 단계의 데이터, 그러니까 마르코프 체인이 적용이 됐으니까 이전 단계의 데이터에 대해서 여기 이제 누트 1 마이너스 이제 베타 t가 이제 스케일 값이라고 했잖아요. 베타 t를 곱한 값에 이제 평균을 이제 설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공분산이니까 이 공분산 행렬을 뜻하고, 거기서 이 베타 t하고 베타 t는 이제 그 노이즈의 크기니까 스케일 값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대각 행렬이 1이고 나머지는 0인 그런 그 항등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개를 이제 곱한 거죠. 그러니까 노이즈하고 항등 행렬하고 이제 곱한 게 이제 공분산 행렬인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작 원리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노이즈를 추가하고 DDPM 같은 게, DDPM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제 노이즈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이즈를 제거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어떤 이전 단계에 이제 노이즈를 계속 추가해 나가는, 그래서 XT를 생성하는 거고, 그때 그 이 노이즈의 크기는 요 베타 T를 가지고 노이즈를 조절해 갑니다. 마르코프 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x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xt-1을 이제 거꾸로 가서 이제 x가 제로가 되는. 예시를 든다면, 그래서 어떤 xt 에서 이제 x 제로가 이제 쭉쭉쭉 이제 노이즈가 이제 쌓여 나가는 거니까 x 점진적으로 이제 노이즈가 쌓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쭉 또 말했던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이제 또 반복되는 얘기인데 앞에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서 이 부분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평균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평균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거기서 그 루트 이 알파 바 t라는 것은 요 알파 바가 노이즈를 뜻하거든요. 노이즈에 이제 그 노이즈를 얼마나 줄 건지, 요 t에 대해서 노이즈를 얼마나 줄 건지에 대해서 이제 루트를 씌운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원본 복원해야 될 그 x 제로를 곱한 게 이제 요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주어진 시간 t까지 이제 모든 단계의 노이즈의 이제 감소율, 그러니까 누적된 계산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알파 바의 이 t를 이렇게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곱하는 거잖아요. 이게 곱하는 거니까 어떤 시간 그 1에서부터 이제 t까지 있을 때 요 그 모든 그 누적된 시간하고 이제 곱한 것이 요 알파 바 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 부분 알파 s는 1 베타 s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노이즈의 크기잖아요. 그래서 이 노이즈의 크기를 가지고 디노이징을 하거나 프로세스 할 때 그 노이즈의 값을 이제 조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 앞에 이제 1이라는 상수를 뒀을 때 이 노이즈가 많으면 많을수록 1 빼기 1은 이제 제로가 되니까 원본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만약에 0.1이라고 주면 0.9니까 스타일이 원본하고 이제 멀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쭉 설명했던 거고요. 공분산 행렬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는 각 차원이 독립적이고 이제 동일한 분산을 가진다는 것을 뜻하고요. 수식으로 이제 공분산 행렬은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일말에서 알파 바 t의 이제 항등 행렬을 이제 곱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i라는 것은 이제 단위 행렬이고, 대각선은 이것처럼 이제 대각선 1이고, 나머지는 이제 이런 영인 행렬을 이제 항등 행렬이라고 하고요.
어떤 그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거 나머지 부분은 이런 건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항등행렬이 이렇고 공분항행렬 이 부분이 이제 0.5라고 했을 때 식이 이제 이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 0.5를 주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만 같고 나머지는 이제 상관관계가 없는 이것이 이제 공분산 행렬입니다. 그래서 공분산 행렬 이 시그마는 이제 각 차원이 독립적이고 이제 동일한 분산을 가지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산이 차원하고 분산이. 그 노이즈가 이제 이렇게 그 노이즈가 이제 계속 증가하는 거를 이제 이런 단계로 보면 이제 이렇게 그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t가 이제 1일 때, t가 2일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x가 2, 점점점 이제 노이즈가 쌓여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건. 그래서 알파바 2라는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쌓여 나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라는 게 있고, 웨이트 시어드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그 베리에이션 인퍼런스 같은 경우 이제 변분 추론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변분 하한, 그러니까 베리에이션 로어 바운드를 이제 최대화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 KL 다이버전시를 이제 최소화시킨다고도 할 수가 있고요. 모델의 이제 역방향, 그러니까 마르코프 체인이 이제 전방향 체인을 잘 복제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웨이트 시어드 디노이징, 이 디노이징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역변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수식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제 이 부분은 그 유클리디안 놈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대값 x를 구한다고 했을 때 여기 이제 그 정규분포를 따르고 t스텝의 정규분포를 따르고 어떤 그 노이즈에서 예치된 노이즈를 t스텝에 있는 그 x의 노이즈를 빼고 빼가지고 이제 그 유클리디안 거리를 이제 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된 거를 말씀드리면, 이제 DDPM이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점진적으로 노이즈를 추가해 가지고 그 역변할 때는 이제 노이즈를 이제 제거해 가는,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비디오를 이제 생성해내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때 이제 마르코프 체인과 그 다음에 베리에이션 인퍼런스 같은 원리를 이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웨이트 시어드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 같은 것들도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보다 이제 원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생성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베리에이션 인퍼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베이지안 추론에서 나온 것으로서 어떤 그 분포를 단순하고 이제 근사해서 이제 계산을 효율성 높이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포스테리어 이제 디퓨전 같은 경우는 후방 분포라고 해가지고 어떤 잠재 변수 Z의 포스테리어 이제 디스트리뷰션, 무슨 말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요 X를 구하는 거잖아요. Z를 이제 잠재 변수를 이제 X에 대한 이제 Z를 이제 구하는 거니 계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적분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 계산하기 편하게 한 게 이제 VA 같은 겁니다. 그래서 베리에이션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게 이제 요 Z 네이티브 베터를 이제 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2파이 이제 파라미터를 이제 결국에 이제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케일 다이벤스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레이팅드 벡터 요 Z를 이제 구하는 데 있어서 QZ와 요 P Z 기분 X 사이에 이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을 이제 케일 다이버전시라고 하고요. 요 두 분포 간의 거리는 비대칭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면 이렇게 된 거하고 이거를 이제 서로 바꾼 거, 얘를 이제 서로 바꾼 거하고 이렇게 같지 않다는 거죠. 케이블 다이버전스는 이제 수식으로는 이렇게 나타내고요. 여기서 이 노구가 씌워져 있는 이 부분 이제 노구를 이제 계산하는 건데 이것은 요 잠재 변수가 있는 이 QZ하고 그 다음에 이 X 기분, 그러니까 X에 대한 이제 그 잠재 변수를 구해야 될 이 확률이 이제 서로 이제 얼마나 같은지 이제 그거를 노구로 가지고 계산하게 되고요. 그래서 얘가 같다면은 서로 이제 이 분포하고 이 분포가 차이가 이제 없다고 하면 없다는 게 제로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두 거리가 이제 일치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변분 추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 앞에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제 베리에이션 로우 바운드를 이제 최대화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으로는 이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KL 다이버전스가 있고요. 이건 레귤레이션 정규하는 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 로그가 붙어가지고 확률 x를 이제 잠재 변수에 대해 이 x를 이제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복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x0로 이제 복원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z가 x를 이제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이 PZ 하고 이제 Q파이 Z 간에 이제 거리가 얼마만큼 최소화되어 있는지 그거를 이제 뺀 것이 이제 Q파이 Z의 이제 기대값인 거죠. 그리고 얘는 로그 P 파이, 그러니까 이게 에비던스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모델이 주어진 데이터를 얼마만큼 잘 설명했는지 그런 걸 이제 평가하는 건데, 그것은 이제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에비던스가 이제 크거나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에비던스가 얘가 이제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설명을 잘하는 거라고 합니다. 유닛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유닛은 이제 어렵지 않은데 처음에 이제 다운 샘플링 해가지고 해상도를 낮추고 그때 이제 네즈넷 2D라든지 그다음 셀프 어텐션, 크로스 어텐션들이 이제 이 쇼1에서 이제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들 블록 해가지고 저해상도를 이제 중간 해상도로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업샘플링 해가지고
고해상도의 이제 비디오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두 내신의 2D하고 뭐 셀프 어텐션, 크로스 어텐션 이제 레이어가 이제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어텐션도 이제 같은 경우는 어떤 텍스트 인베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인베딩 이 C가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에서 이제 어떤 키와 이제 밸류값을 그러니까 키하고 이제 쿼리를 이용해 가지고 밸류 값을 이제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이런 이 컨디션 여기서 이제 텍스트인데 이 텍스트가 거기에 이제 작용을 텍스트에 대해서 이제 크로스 어텐션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잘 해서 이제 밸류 값을 이제 구하게 되는 거죠. 유넷의 이제 목적 함수, 그러니까 목적하는 그 바가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기대가 x라는 것은 어떤 이게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인데요. 얘는 이제 정규 분포를 뜻하고 이건 이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이즈에서 예측한 노이즈를 빼는 거를 뜻하고, 뭐게 이제 그런 이제 설명들이 쭉 있고요. 요약을 하자면 유닛 아키텍처 이제 텍스트 이미지 변환해서 어떤 확산 모델에서 이제 자동 사용되고, 이런 이제 다운, 미들, 이제 업 블록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건식에 이제 이 텍스트 프로모트 이제 C가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결국에 이제 이 텍스트를 잘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크로스 어텐션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텍스트가 지시한 바를 잘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이제 잘 만들어내서 이제 원본 이미지를 이제 복원하는 게 이제 목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소넷은 이제 이런 이미지 유닛을 이제 비디오로 바꿨어요. 비디오 유닛으로. 그래서 어떻게 바꿨으면, 이 어떤 비디오니까 이제 공간적인 웨이트가 필요할 테죠.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텍스트를 이제 먼저 이미지로 통합하고, 그 다음에 시간적인 이제 어텐션을 이용을 해 가지고 어떤 일관된 프레임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어떤 네즈넷 2D라는 블록도 있고, 거기에 이제 또 시간적인 합성광 레이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4개의 이제 1D 합성광 신경망이 들어가 있고, 당연히 이제 유닛이니까 셀프 어텐션, 뭐 크로스 어텐션도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 셀프 어텐션, 크로스 어텐션 이후에 템포럴 어텐션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서 어떤 동적인 시간 데이터를 이제 통합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입력 데이터 이제 프레임이 들어갈 테고, 그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T는 시간축이고, C는 이제 채널 수고, 이제 높이하고 이제 가로라고 이제 이 X라는 프레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 걔를 이제 어떤 공간이 있는 어떤 비디오를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디오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시간축을 이제 배치 차원으로 이제 변환을 시켜야 될 테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런 각 프레임 단위로 이제 변환시키는 거 프레임 단위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시간적인 합성공 레이어라는 것은 이제 각 네즈넷 2D 블록 이후에 이제 시간적인 합성공 레이어가 이제 추가가 되고,
어, 그 템포럴 레이어, 템포럴 그 어텐션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런 셀프 어텐션, 크로스 어텐션 이제 뒤에 이제 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템포 어텐션은 어떤 시간상의 어떤 일관성을 이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간적 이해를 위한 이제 모델 변환 과정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 내진의 2D 이제 블록에서 얘를 이제 네 개 이제 원디 이제 합성 신경망으로 신경을 이용해 가지고 시간 정보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셀프 어텐션, 이제 크로스 어텐션 뒤에 템포러처 어텐션이 이제 들어가서 어떤 효과적으로 이제 통합을 시키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고요. 그래서 입력으로 이제 이런 그 프레임이 이제 들어갔을 때 배치 단위로 이제 나누어서 쭉 말씀드렸던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템포럴 이제 레이어로 어떤 그 시간적으로도 이제 일관성 있는 프레임을 생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이미지 유닛 모델을 이제 비디오 유닛으로 이제 그 바꾼다고 했을 때 이 시간적인 레이어를 이제 통합시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간적인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건 처리하게 되고, 그 시간적인 이해도 있게 되는, 그리고 이제 일관성 있는 그런 이제 비디오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내신의 2D 블록 이후에 어떤 시간적인 합성공 레이어하고, 그 다음에 어텐션 이후에는 템포럴 어텐션을 이제 사용을 해서 어떤 동적으로도 일관성 있는 이제 그런 프레임을 만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이제 텍스트 이미지의 이제 강력한 성능을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그 확장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지 유닛에서 이제 비디오로 이제 확장한다는 것은 요게 이제 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수식적으로 이제 설명한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던 거 코드로 이제 설명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참고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이어서 이제 되어 있는 거니까 코드는 참고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픽셀 기반의 이제 키프레임 생성이라는 것은 어떤 거면은 이제 초반에 이제 어떤 그 텍스트를 입력으로 넣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그 낮은 공간, 그 공간상으로 이제 낮겠죠. 그 해상도도 이제 낮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픽셀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비디오를 이제 생성해 내는데, 그때 이제 그런 이제 유닛을 이제 당연히 통과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이런 어떤 프레임 중에서 키가 되는 키프레임을 이제 먼저 생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텍스트에서 비디오를 이제 정렬시킨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키프레임이라는 것은 텍스트에 좀 더 집중한다. 그리고 식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2라는 것은 기대값을 뜻하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x라는 건 입력값, x는 이제 입력값을 뜻하는 거죠. 입력 데이터라고 뜻하고, 이 노이즈는 이제 그 말 그대로 노이즈인데 이건 이제 실제 노이즈고, 이 백이 실제 노이즈에서 이제 그 예측하는 그 노이즈를 이제 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EN01이라는 것은 이건 이제 가우시안 분포를 나타내는 거고요. 가우시안 분포라는 것은 이제 평균이 0이고 그 다음에 분산이 1인 거를 뜻하잖아요. 그런 이제 그 샘플링 노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는 이건 텍스트, 명령 프로프트 이제 텍스트를 뜻하고요. 어떤 조건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크로스 어텐션이 적용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합친 이게 이제 어떻게 예측을 하려고 하는 노이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얘가 이제 그 손실값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롬을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제곱을 이렇게 준 것은 유클리디안 거리 L2 놈의 이제 L2 놈을 뜻하는 거죠. 유클리디안. 픽셀 기반의 키프레임 생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그 낮은 해상도에서 키프레임을 생성하는 거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그 명확성을 주는 거고, 목표로는 이제 그 노이즈를 잘 예측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말씀드리면 이제 키프레임 생성 모델은 매우 낮은 해상도에서 텍스트에서 비디오를 이제 정렬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텍스트의 지시에 대해서 그 텍스트의 조건에 대해서 그 잘 반영할 수 있게끔 그 이제 준비 단계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이제 텍스트 조건의 입력을 받아서 해당 텍스트에 맞는 비디오를 생성하도록 이제 학습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이제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그 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대값인 이 목적 함수는 이제 노이즈를 당연히 이제 제거를 해서 x0 원본을 이제 예측하려고 하겠죠. 제대로 노이즈를 제대로 실제 노이즈를 잘 그 없애서 제거를 해가지고 원본을 복원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조건식에 충실하게끔 해서 이제 비디오 프레임을 생성해야 될 테고요. 그래서 학습 과정은 이제 이렇게 거칩니다. 그 노이즈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예측하는 그런 이제 노이즈를 예측을 하고, 그래서 이제 손실값을 이제 제대로 여기서 이제 손실값을 제대로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 세타를 이제 최종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게 이제 이 키프레임을 생성하는 이제 픽셀 기반의 이제 키프레임을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면 왜 픽셀 확산을 먼저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전에 이제 잠재 확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잠재 확산이란 것은 어떤 공간을 이제 축소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입력 데이터 X가 있을 때 이거 인코더를 거쳐가지고 어떤 잠재 공간이 이제 변환이 된다고 했을 때, 이건 이제 차원이 이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원이 이제 감소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의미하고 이제 외관 이런 것도 이제 압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잠재 공간에서 키프레임을 만약에 생성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어떤 공간을 줄이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어떤 크기가 있다고 쳐요. 64 곱하기 40이란. 근데 잠재 확산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이 공간을 이제 더 줄이게 되면 뭐 이렇게 더 줄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점은 어떤 그 잠재 공간 내에서 어떤 그 공간의 의미라든지 외관이 이제 그 좀 해석하기에 유지하기에 좀 부족한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제 픽셀 확산을 이용해 가지고 좀 그 특징에 대해서 충분히 좀 그 GPU가 많이 먹더라도 그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픽셀 확산 이용해 가지고 초기에는 좀 원래 이미지에 좀 더 원래 공간에 이제 좀 더 충실하고 그 유지를 하고 그렇지만은 이제 픽셀 단위니까 그 낮은 해상도로 이제 유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 공간 차원을 유지한다는 것은 원래 그 어떤 픽셀 단위로 해서 어떤 그 의미와 외관 정보를 이제 보존한다는 거를 뜻하고요. 그 낮은 해상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게 픽셀 기반의 그 비디오 디피전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어떤 충분한 이제 공간적 의미하고 외관 정보를 그 유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픽셀 확산을 이제 초기에 선택하는 이유는 키프레임 생성 이제 충분한 의미하고 외관 정보는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떤 잠재 확산을 사용했을 때 공간 차원이 너무 작아지거나 그 중요한 정보가 이제 손실되는 이제 그런 문제 단점을 이제 배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이제 그 어떤 픽셀 확산이 이제 더 적합하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예제로서 이제 잠재 확산하고 이제 픽셀 확산을 뭐 예를 든 거고요. 다음은 이제 이런 그 픽셀 기반의 그 초반에 이제 픽셀 기반의 이제 키프레임 초반에 이제 픽셀 기반을 이용해 키프레임을 생성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하고 이제 B가 있어요. 어떤 네즈넷 망을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템플릿 컨볼루션이 이제 요거하고 요게 이제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이 쇼1 같은 경우요. 그래서 어떤 템플릿 컨볼루션 어떤 그 시간상의 그 어텐션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셀프 어텐션, 크로스 어텐션을 이제 거치고 다시 한번 그 템퍼러처 어텐션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키프레임을 이제 생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B 같은 경우는 그 인터폴레이션을 시키는 거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고해상도 슈퍼 리조션을 만드는 게 이제 이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처음에 이제 어떤 노이즈가 있겠죠. 그 노이즈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노이즈가 이제 이렇게 쌓여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컨디션이 여기서 이제 텍스트가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런 텍스트가 이렇게 텍스트도 이제 그 컨디션을 이제 줬을 때 이제 처음에 이제 그 i에서 점차적으로 이제 텍스트가 이제 그 플러스 1 쌓여 나가겠죠. t스텝에 대해서. 근데 여기 이제 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기 이제 컨디션 그 마스크를 줄 때 이건 이제 그 마스크가 없는 거를 뜻하고요. 그 마스크가 없다는 것은 이제 마스크를 씌워서 뭔가 이제 프레임을 생성해야 돼야 되겠죠. 그 1이라는 것은 이제 마스크를 씌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하고 끝은 이제 마스크를 씌웁니다. 그래서 인터폴레이션을 시킬 때 처음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마스크를 씌우고 점차적으로 이제 그 디노이징 하면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채워 나가는 거죠. 일로서. 근데 고해상도 같은 경우는 고해상도는 혹시 이제 노이즈를 이렇게 노이즈를 주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컨디션도 이제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제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이한 건 이제 고해상도를 만들기 해 가지고 그 바닐을 업스케일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원짜리 컨볼루션을 이제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업스케일링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그먼트 마지막 프레임에 대한 이제 세그먼트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걸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여기에 그 키프레임을 생성하는 모델에서 이런 이제 네스넷은 이제 2D 합성형 레이어고 어떤 그 이미지를 처리하고 이제 특징을 이제 추출한다고 보면 될 수 있습니다. 한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템퍼러 컴보 이제 1D가 이제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그 입력 데이터의 시간적인 정보를 캡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레임의 이제 일관성을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셀프 어텐션,
셀프 어텐션에서 셀프 어텐션 하는 여기가 어떤 그 입력 데이터의 중요한 특징을 이제 잘 주의 깊게 이제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정보를 이제 강조시키고 공간적인 정보를 이제 강화를 시키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어텐션. 크로스 어텐션 경우 이제 조건 어떤 그 C가 이제 들어가서 텍스트 인뱅딩하고 그냥 키하고 이제 밸류 값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어떤 그 입력 데이터의 관계를 이제 학습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일관성 있는 비디오를 이제 만들어 낼 수 있게끔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크로스 어텐션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템포러리 어텐션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셀프 어텐션, 크로스 어텐션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템포러리 어텐션이 또 한번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시간상의 그 일관성 있는 그 동적 정보를 이제 유지시켜 주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내전에 2D 블록이 먼저 들어가고, 그래서 어떤 일관성 있는 것을 이제 얘가 유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쭉 설명했던 거니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드리면, 이제 2D 유닛에서는 이제 어떤 그 시간적인 정보를 추가해 가지고 이제 프레임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떤 텍스트 조건의 비디오를 잘 반영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각 블록에서 이제 어떤 그 공간적이라든지 시간적인 정보를 이제 모두 처리하고, 텍스트 비디오 정렬을 이제 개선하고, 동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이 템포럴 컨볼루션 1D, 여기 템포럴 컨볼루션 1D하고 템포럴 어텐션을 들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더 자연스럽고 일관된 이제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 이제 텍스트 기반 비디오 생성 모델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폴레이션하고 그 고해상도를 이제 살펴보면 먼저 여기 이제 이거 인터폴레이션 이제 보관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키프레임 사이에 이제 어떤 또 다른 이제 프레임을 생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게. 그 노이즈는 처음에 이렇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 이제 생성할 인터폴레이션 할 그런 프레임의 그 노이즈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어떤 조건식 컨디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조건이 여기 0으로 되어 있는 거죠. 마스크는 이제 컨디션 마스크는 이제 M하고 여기가 이제 마스크 M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스크 씌워진 거는 이제 1이고 안 씌워진 건 이제 0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처음하고 이제 끝에 이제 마스크를 씌우는 거죠. 슈퍼 리조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저해상도 비디오 프레임을 이제 고해상도로 업스케일링하는 그런 이제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어떤 이런 입력 데이터가 이제 처음에 이제 노이즈잖아요. 그래서 노이즈를 이제 입력 프레임에 이제 추가되고 이제 랜덤 노이즈인데 이제 이를 이제 점점 이제 작동을 시켜가지고 노이즈를 이제 제거해서 이제 그 원본을 만들어 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컨디션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 이건 이제
이전 단계에서 생성한 이제 저해상도 비디오를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이제 고해상도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초고해상도라는 것은 바이리니어 업스케일링을 가지고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저해상도 비디오 프레임을 선형 보관을 해가지고 쉽게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고해상도를 이제 업스케일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각각 어떤 그 픽셀 값을 인접 픽셀 값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라스트 프레임, 이제 마지막 프레임을 뜻하고, 이건 이제 이전 세그멘트의 이제 마지막, 그 이전 거의 그 세그멘트 이제 마지막 프레임을 현재 세그멘트 이제 첫 번째 프레임으로 사용해 가지고 어떤 일관성을 이제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제 보면 처음에 이제 노이즈를 이렇게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컨디션을 줘서 조건을 이제 반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초고 해상도를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준비를 제대로 이제 갖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최종적으로 이제 그 초고 해상도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저해상도의 프레임에서 프레임에 이제 노이즈를 입력을 받아서 고해상도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요거 이제 그 좀 디테일,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한 거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시간 단위로 그 보관한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그 픽셀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데이터를 이제 그 좀 디테일하게, 그래서 모든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제 미세 조정해가지고 특징을 추출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마스킹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마스킹 되어 있는 것을 이제 1로 보고, 마스킹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이제 0으로 봐가지고 이제 프레임을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레임을 보관한다는 것은 어떤 특징 노이즈 시간 단위별로 해가지고 어떤 요 두 개의 이제 프레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연속된 그 키 프레임 그 사이에 있는 그 프레임들을 이제 그 인터폴레이션 해가지고 이제 비디오를 생성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잠재 벡터 zi부터 이제 z 플러스 1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이제 그 원래 이제 픽셀 값을 유지되게끔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마스크를 이제 m이라고 했을 때 마스크 mi하고 이제 mi 플러스 1로 이제 마스크도 이제 계속 그 스텝별로 마스크를 이제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맨 그 처음에는 처음 프레임하고 마지막 프레임에 이제 1로 해가지고 마스크를 주고,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각 프레임마다 마스크 1을 이제 이런 식으로 줘서 이제 그 비디오를 생성해 난다고 보면 되겠고, 그 마스크 없는 거를 이제 마스크 없는 건 이제 0입니다. 그래서 노이즈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이즈는 이제 i가 이제 z 플러스 1로 이제 노이즈가 이제 점점 이제 증대돼 나가는 그런 상황을 뜻하고, 그거를 이제 이런 x가 이제 어떤 실수 단위로 해서 프레임이 이제 4개짜리가 있고, 채널이 컨디션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와
세로와 이제 높이가 있다라고 이제 그 비디오 프레임을 이제 이런 식으로 비디오 프레임 X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 구하려고 하는 이제 목적 함수는 이제 이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떤 노이즈로부터 이제 비디오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마스크를 이제 이렇게 씌운 게 어떤 그 예측하는 거에서 기존 거에서 이제 앞에 거하고는 다른 부분들이 그러니까 디노이징 앞에 디노이징하고 다른 게 이제 여기서 이제 마스크를 씌우는 거죠. 이 부분이 다르고 나머지는 이제 유클리드한 거리를 계산하는 거는 같고요. 어떤 노이즈에서 실제 노이즈에서 이제 예측한 노이즈 이제 마스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대값 이제 이 x 원본 x를 이제 원본 x와 이제 z 그 다음에 마스크 입실론을 이용해 가지고 기대값을 구하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그 가우시안 분포 평균이 0이고 이제 분산이 1인 이제 가우시안 분포를 이런 그 t 스텝과 이제 컨디션에 대한 가우시안 분포를 이제 구하는 거죠. 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인터폴레이션 한다는 것은 이 부분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픽셀 단위 접근 방식, 그 다음에 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보관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픽셀 단위는 쭉 말씀드렸지만 어떤 충분한 이제 공간적, 의미적 이런 것이 이제 내포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단점은 이제 계산 GPU가 이제 많이 연산하는데 많이 소모된다는 거고요. 시간 단위 이제 인터폴레이션 한다는 것은 어떤 이 x를 이제 구하는 건데 t 스텝 단위의 어떤 i와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그 플러스 1이 계속 이제 누적이 돼서 그 노이즈는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없어지는 그런 이제 프레임을 인터폴레이션을 한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에 이제 충실한 그런 이제 그 이미지들을 이제 노이즈를 제거해 가면서 이제 생성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간적 그 인터폴레이션 과정이라는 것은 저해상도에서 이제 초고해상도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건데 거기에 이제 그 세 가지 채널이 사용되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픽셀 단위, 그 다음에 공간 단위, 그러니까 시간 단위, 그 다음에 마스크. 그래서 이게 RGB 해가지고 3에 이제 마스크 하나 해가지고 모두 이제 7개 채널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뭐 예를 든다면 요 X를 이제 구한다고 했을 때 이런 그 프레임이 4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컨디션이 있고 그 다음에 4개의 그 이제 해상도가 이제 세로 이제 가로가 이제 이렇게 4 곱하기 4로 이제 되어 있다라고 이제 할 때 이 저해상도에서 이제 초고해상도를 만든다고 할 때 이런 채널들을 결국은 이제 바이리니어 업스케일링 하는데 바이리니어 그 인터폴레이션 방법을 가지고 이제 이 쇼1 같은 경우는 이제 업스케일링을 합니다. 바이리니어 이제 업스케일링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이제 4배 이제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해서 4배를 이제 증가시킨다고 보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 노이즈를 증대했던 거를 이제 노이즈를 이제 없애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노이즈를 증대할 때 그 랜덤 시그널 투 노이즈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건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프레임을 이제 분할을 해서 이제 어떤 프레임을 만드는 거고요. 업스케일링 해가지고 이제 프레임을 더 많이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세그멘트 단위로 해가지고 업스케일링 시켜서 하는 거고 이제 마지막 프레임하고 첫 번째 프레임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프레임을 이제 첫 번째 프레임으로 이제 사용을 함으로써 어떤 그 일관성이 있는 연속적인 그런 이제 비디오를 이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저 해상도에서 이제 초고해상도를 이제 만든다고 했을 때 이 바이니리 업스케일링에 대해서는 이거를 이제 WU를 이제 얻는다고 했을 때 이제 4배 이제 이게 키우는 역할이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거 이제 나타내고 여기서 이제 랜덤 시그니처 노이즈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프레임 분할의 연속성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랜덤 시그널 투 노이즈 쉐로 레이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신호대 잡음 비율이라고 그러고 SNR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호의 세기라든지 잡음 같은 거를 어떤 비율이고 이런 잡음을 줘서 이제 그 잡음의 비율을 줘서 어떤 효과를 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이런 노이즈 추가, 그 다음에 일반화라든지, 그 다음에 가우시안 노이즈, 어그멘테이션 이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이제 이거는 이제 노이즈를 추가하는 거니까 노이즈를 추가를 해서 어떤 이제 뭔가 이제 어떤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일반화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노이즈를 줘서 과적합이 되는 것을 이제 방지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다양한 잡음에도 이제 잘 작동할 수 있게끔 학습을 시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우지안 노이즈 어그멘테이션 이제 중요한 특징이라고 또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노이즈 추가 방법이라든지 학습 과정이라든지 샘플링 과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이제 그 업샘플링된 이제 저해상도의 비디오 클립에 이제 가우시안 이제 노이즈를 이제 추가하는 방식이고 가우시안 노이즈는 당연히 이제 평균형이고 이제 분산형인 그런 정규 뱀퍼에서 이제 샘플링된 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습 과정에 이제 적용을 이제 해서 어떤 노이즈를 이제 학습을 시켜서 이제 오버피팅을 방지한다는 거죠. 샘플링 과정에서 일정한 신호대 잡음 비율을 선택해서 어떤 구조를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이제 아티팩터를 노이즈를 줘서 이제 뭐 제거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디오 품질을 결과적으로 이제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겠죠. 그 요약을 하자면 이 랜덤 시그널 투 그러니까 SNR이라는 것은 어떤 그 다양한 노이즈 환경에서 어떤 견고하게 이제 그 작동시키기 위해서 그 학습을 시키는 데 이제 이용되는 거고 그다음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활용을 해가지고 입력 데이터 이제 품질을 다양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일반화 그러니까 오버피팅 그 방지하는 일반화 이제 그 효과가 거둘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품질도 향상이 되고 아티팩터가 제거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고해상도 이제 초고해상도라는 것은 쭉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어떤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고 그것은 이제 그 어떤 그 잠재 기반의 그 레이텐트 베이스 기반의 비디오 디퓨전 모델을 이제 활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고품질의 이제 해상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SD 에디터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노이징이나 디노이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잠재 기반하고 노이즈 디노이징에 대해서는 앞에서 쭉 많이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턴트 기반의 그 VDM이라는 것은 계산 비용이 아무래도 픽셀 단위보다는 이제 낮은 거죠. 낮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SD 에디터라는 것은 이제 노이징하고 디노이징 때 이제 사용하는 그 마커프 이론이 적용된 그래서 이제 노이즈를 점차적으로 처음에는 노이징 때는 이제 그 노이즈를 쌓아가고 그 다음에 디노이징 때는 이제 노이즈를 이제 제거해 가면서 제대로 된 이제 비디오를
생성해 나가는 그 원본에 가까운 고해상도의 비디오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 기법이 이제 SD 에디터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단위로 이제 그 훈련을 시키고 이제 시간 단위라는 것은 공간 단위 이제 고해상도의 이제 비디오를 만들어서 이제 품질을 향상시킨다고 보면 되겠고, 그것은 곧 이제 추론해 나가는 과정이고, 거기에 이제 그 업샘플링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렇게 이진 업샘플링이 이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선형적인 그 관계에서 시계열 관계에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점차적으로 그 키워나가는, 그 잠재 공간에서 이제 키워나간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비디오는 이제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가로하고 세로 사이즈가 이제 커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처음에 이제 4H, 그 높이가 4고, 폭, 너비가 이제 4였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업샘플링 해가지고 이제 커진 거죠. 이건 이제 쭉 픽셀 기반, 잠재 기반을 쭉 말씀드렸던